오늘 하실 내용 네이버 지도 진행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출석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창에다가 출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사 부탁드립니다. 출석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지도 진행할 건데 네이버 지도는 일단 앱이 설치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갈 거고, 혹시 나는 아이폰이다 그러면 앱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단은 스토어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들어갈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 터치, 플레이 스토어 터치에서 들어오셨고요. 두 번째는 검색창, 검색창에 뭐라고 쓰실 거냐면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 우리 상단에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터치 한번 하시고요.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돋보기가 검색 아이콘이세요. 돋보기 검색 아이콘. 항상 스마트폰을 하실 때는 돋보기가 검색 아이콘이세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돋보기가 나오면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색을 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화면을 확대를 한다는 뜻인데,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돋보기 아이콘은 검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이고요. 그럼 이제 네이버 지도가 나왔어요. 네이버 지도 나왔는데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 첫 번째 나올 게 뭐냐면 설치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설치. 일단 설치 나오신 분들은 설치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업데이트, 업데이트. 우리 여기서 요 자리가 뭘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업데이트. 세 번째가 열기. 네 번째는 사용. 사용은 다시 뭘로 나누냐면 업데이트와 열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요 세 가지에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설치 나오신 분들은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나오신 분들은 업데이트, 열기 나오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설치는 무슨 의미냐면 설치 후에 열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설치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설치 터치하시라는 뜻이고요. 설치 후에 열기 하세요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업데이트 후에 열기 하세요. 여기도 설치 후에 열기 하세요는 입력했네요. 그러면 열기 하세요니까 업데이트 터치 하셔야 되겠죠. 그럼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열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열기 터치 하시라는 소리예요. 열기 터치 하시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저처럼 사용이 나와요. 사용은 누르면 업데이트나 열기가 나올 거니까, 업데이트는 아까 업데이트 후에 열기 하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누를 거예요. 업데이트 누르면 업데이트 대기 중입니다 하고 나오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진행하신 다음에 열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어떤 특정 앱을 설치를 할 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는 됐지만 업데이트가 해야지 사용이 가능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열기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열기가 나왔어요. 열기 네이버 지도에서 네 번째는 열기 할 거고요. 그러면 열기 하시면 지금이 이제 투표 기간이니까 투표에 대한 안내 메시지 나오면 읽어보시고 닫기 하시고요. 닫기 하신 다음에 이제 지도가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지도가 나오는데 보통은 뭘 기준으로 나오냐면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위치가 나오는데 열기를 했는데 지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열기 하시고 나서 열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텐츠 허용 여부가 있어요. 컨텐츠 허용 여부가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돼. 앱 사용 중에만 또는 그냥 허용 허용해서 눌러주세요. 허용 누르시고 그 다음에 광고 나온 거는 광고창은 닫기 하세요. 닫기 하시면 이러한 지도가 나오세요. 지도 보임. 우리가 어떤 앱을 깔면은 항상 컨텐츠를 허용하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컨텐츠 허용을 할 때 나는 취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컨텐츠 허용을 해야지만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앱을 무료로 쓰기 때문에 광고창이 나올 거예요. 광고창이 나오면 이 광고창에 대해서 광고는 보시는 거는 보시는데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로 나온 광고창은 닫고 나머지 지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내 위치가 나오는데 보통은 내가 있는 위치가 보임. 근데 보이는 이유는 위치 정보를 켜기 때문이에요. 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위치 정보를 켜 놓았어요. 제가 위에서 알림 한번 쭉 내리면 이렇게 위치 정보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나는 킨 적이 없다 하면은 요 메시지 처음에 컨텐츠 허용할 때 위치 정보 켤까요?도 물어봐요. 그때 켜기를 하시면 현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정보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위치는 잡았어요. 잡았고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쓸지 그냥 지도에서 찾기를 할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길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길 찾기를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네이버 지도 길 찾기 일단 상단 검색창 지도에서 상단 검색창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쓸 거예요. 상단 검색창에 갈 위치 입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역을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광명역 KTX 광명역 쓰고 터치. 첫 번째는 광명역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검색 결과 중에서 광명역 KTX 터치. 광명역에 KTX 터치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착지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착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밑에 보니까 광명역, 경부선, 고속철도라고 나오고요. 고속철도에 우리 도착을 터치. 여기서는 기준을 어떤 걸 썼냐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착지 찾는 방법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착지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도착만 누르시면 돼요. 도착 눌렀어요. 도착 누르신 상태에서요. 첫 번째가 대중교통, 이제 교통편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교통편 또는 도보 선택 여부인데, 첫 번째 내가 대중교통은 버스 아이콘이에요. 버스 아이콘. 두 번째는 승용차 자가, 즉 자가는 승용차 아이콘. 요거는 택시도 포함이에요. 택시도 포함. 세 번째는 도보. 이건 사람 아이콘. 아이콘 모양. 그다음 네 번째가 자전거 아이콘. 자전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보로 갈지 아니면 도착지에 도착을 하는데 대중교통 버스로 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가용 택시로 갈지, 세 번째는 도보, 네 번째는 자전거로 갈지예요. 자전거 갈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중교통은 뭐냐면 버스, 지하철 다 포함이에요. 버스, 지하철 다 포함. 첫 번째 우리 대중교통을 한번 눌러볼게요. 대중교통 터치했어요. 대중교통 터치했더니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지금 교육하는 교육장 위치에서 1시간 4분이 걸린대요. 버스를 타고 2번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에서 1번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또는 지하철은 여기는 없어요. 광명역 가는 거 이 동네에서는 없다고 나오고요. 버스, 대중교통 눌렀더니만 시간대별 버스들이, 버스 결과 등이 나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는 버스면 한 번 11-3번을 타고 광명역까지 가서 1번 출구에서 내리면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한번 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뭘로 갈 거냐면 대중교통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승용으로 갈 거예요. 승용차 자가용.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용을 탔어요. 택시비는 16,570원. 16,570원. 키로수는 18km 또는 23km 이내고요. 시간은 20분에서 26분 이내라고 나와요. 그냥 자가용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키로수,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택시 요금, 그다음 통행료 등이 나옴. 이렇게요. 시간대별 버스 및 아까 여기는 지하철도 나와요. 근데 저기는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안 나오는 거고요. 자가용으로 했을 때는 20분 걸리고 통행료는 1,100원, 18km고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은 16,570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내 시작 하단의 자동차 아이콘 안내 시작을 터치하시면 내비게이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상세 경로 한번 눌러보세요. 상세 경로 누르면 어떻게 해서 갈지가 이렇게 텍스트나 지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나 지도로 표시된 상세 경로는
상세 경로 터치하시면 텍스트 또는 지도로 표시가 되세요. 뒤로 가기. 그러니까 내가 안내 시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세 경로를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출발지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갈지 등등등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상세 경로예요. 상세 경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보로 걸어간다고 한번 눌러보세요. 도보는 4시간. 4시간 경로고 또 상세 보기 눌러보세요. 상세 경로 미리 보기. 경로 미리 보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출발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된 것이 가는 길임. 파란색을 따라서 쭉쭉쭉 걸어간다 생각을 해주세요.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전거 눌렀어요. 자전거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15분 똑같이 경로 미리 보기인데 여기는 이제 터널은 하나가 나오고요. 횡단보도 하나 나온대요. 경로 보기 해서 그냥 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길 따라 가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찾는 방법이고요. 뒤로 가기 순서대로 뒤로 가기 해서 네이버 지도의 홈으로 나왔어요. 홈으로 나왔고 이거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갔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있는 위치가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역에서 두 번째 경복궁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고 어떤 특정 지점부터 특정 지점이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출발지,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기준이 아니고 출발지 지정, 도착지 지정으로 가는 방법, 출발지 지정, 도착지 지정.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도착지만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출발지랑 우리 도착지를 따로 지정해야 돼요. 출발지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가 상단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역을 쓸 거예요. 강남역. 첫 번째 상단에 강남역 했더니만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강남역에서 그럼 나는 강남역 2호선을 터치했어요. 여기를 출발에 터치. 그럼 출발됐어요. 두 번째는 도착지 입력에 가셔서 도착지 터치. 우리 두 번째는 상단 도착지 입력의 창에다가 도착지 입력 검색창에 뭐라고 쓸 거냐면 내가 경복궁을 가고 싶어요. 경복궁 입력 한번 해볼게요.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역 3호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경복궁 3호선을 터치. 경복궁 3호선 터치했고요. 다시 한번 경복궁역 3호선 터치했어요. 그럼 도착지로 입력이 됐고요.
도착지 입력되셨으면은 여기가 이제 도착이 되는 거예요. 도착지임. 일단 도착지, 출발역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버스로 갈지 지하철로 갈지 기차가 아니고 우리 승용차로 갈지 뭐 도보로 갈지 다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대중교통 및 도보에서 첫 번째가 대중교통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강남역에서 타면은 교대역 가서 3호선 갈아타고 경복궁역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실 때 요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걸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냐면 지금 2호선이라고 여기 2호선이에요. 초록색이죠. 그 다음 여기 2호선 강남역 초록색, 그 다음에 3호선 주황색, 그 다음에 하차, 경복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지금 색깔이 뭐냐면 지하철의 몇 호선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의 몇 호선. 우리 여기 초록색이니까 이거는 초록이잖아요. 그러면 2호선 강남역 타고 교대 가서 3호선 주황색으로 갈아타라는 뜻이에요. 주황색. 그래서 여기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표시된 걸 보고 가셔도 돼요. 2호선, 3호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표시가 나오는데요. 초록색은 2호선, 주황색은 3호선. 그러면 3호선을 길게 탄다는 뜻이죠.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는 몇 정거장 안 되니까 우리 지금 교대역부터 경복궁역까지 주황색으로 길게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 터치 한번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고요. 뒤로 가기 하시고 빠른 완성 위치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가 승용차로 갈 때 또는 택시로 갈 때 우리 33분 전철이 더 빠르죠. 이럴 때는 전철 타고 또는 버스 타고 자가용은 33분 통행료는 없는데 택시를 탔을 경우 13,700원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13,700원에 33분. 그 다음에 통행료 나오는 길로 가면은 3일대로 쪽으로 가면은 통행료가 2,000원 나온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보로 가면은 얼마냐면 우리 경로보기에 보시면 위치 나올 거고요. 3시간 정도. 우리 횡단보도는 30개를 건너야 되고요. 지하도는 2개. 지하도 2개 해서 경로보기 한번 누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 표시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파란색 표시 따라서 쭉쭉쭉 가시면 강남역에서 3시간 정도 걸려서 경복궁역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자전거는 뭐 3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죠. 자전거 눌렀을 때는 1시간 9분, 교량은 한 번, 횡단보도는 3번 해서 가실 수 있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일단 출발지도 지정하고 도착지도 지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착지 찾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하나 걸쳐서 가고 싶어요. 걸쳐서 가고 싶다는 건 뭐냐면 경로를 추가할 때 일단 이렇게 갈 건데요. 경복궁에서 강남역, 강남에서 경복궁으로 갈 건데 출발지 지정, 그 다음에 도착지 지정인데 여기에 경로 추가를 할 경우 경로 추가, 출발지 지정, 그리고 나서 가운데 내가 경로 추가를 하나 할 거예요. 경로 추가. 그리고 다시 도착지는 원래대로 갈 거예요. 경로 추가하신 다음에 도착지 지정 방법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출발지는 어디냐면
강남역 그대로 갈 거고요. 도착지는 아까랑 똑같이 경복궁역이에요. 경복궁역. 근데 중간에 내가 어디를 들렀다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간에 을지로에 들르고 싶어요. 을지로에 잠깐 들렀다가 가야 되면은 뭐 중간에 내리는 시간, 뭐 올라타는 시간까지는 다 안 나오더라도 기본 최소 시간이 얼마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출발지 일단 나오고 경로추가 을지로 1가 우리 을지로 1가 할까요? 을지로 1가 그 다음에 도착지 경복궁역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방법에서 추가를 할 거니까 현재 위의 위에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을지로 1가 추가 예정임. 일단 추가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출발지는 나와 있어요. 강남역 2호선, 그 다음에 경복궁역 3호선, 3호선이 도착지로 나와 있어요. 도착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뭐를 누르시냐면 플러스 아이콘 어디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도착지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돼요. 플러스 아이콘 터치. 이게 경로 추가예요. 경로 추가. 우리 경로 추가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여기 대중교통으로 바꿔놓고 할게요. 대중교통.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시작할게요. 대중교통에 눌러 놓으신 상태에서 눌렀더니만 플러스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승용차 플러스 나왔고요. 그 다음 도보 플러스 나왔고요. 자전거 나왔어요. 대중교통은 안 된다고 나오죠. 요거는 그러면 빼야 되겠네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대중교통 기준은 중간에 내려야 하므로 제외. 그러면 우리 승용차, 도보, 그다음 자전거 기준으로 시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 한번 할게요. 우리 어디를 터치하시냐면 승용차 시작하고요. 승용차 시작. 여기서 3번이 승용차 자가용을 터치했어요. 자가용 터치하신 다음에 그리고 도착지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터치. 그럼 일단 강남역에서 2호선 경복궁역까지 가요. 경유지 입력. 5번째가 경유지 입력. 경유지 입력에 터치. 그 다음에 을지로 1가라고 입력할 거예요. 을지로 1가. 나는 을지로 1가 사거리로 갈 거예요. 을지로 1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을지로 1가 사거리 터치. 을지로 1가 사거리 터치. 그러면 2호선에서 출발해서 지금 뭘로 가냐면 여기가 자가용이라고 할게요. 자가용 기준. 을지로 1가 거쳐서 쭉 내려오면
밑에가 출발 강남역 쭉쭉쭉 을지로 일가 가서 경복궁역. 여기에 숫자 일자처럼 생긴 거 요거가 뭐냐면 경유지예요. 경유지. 경유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얼마 나오는지 보이세요. 31분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보 누르셔도 되고 자전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대중교통은 누르시면 안 되겠죠. 이거 어차피 누르면 이렇게 바뀌세요. 그래서 31분 정도 나왔는데 가운데 31분의 위치가 지금 여기가 일자가 써 있어요. 일자. 숫자 1. 요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 경유지를 지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 추가했을 때 도착지 지점까지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거 보실 수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초기 화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아예 처음부터 지우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초기화 검색 결과 지우기. 검색 결과 지우기는 일단 첫 번째는 상단에 있는 요거 X. 우리 우측 상단 X 터치 해야 되겠죠. X 터치. 우측 상단에 X 터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 홈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근데 검색 결과가 지워진 건 아니죠.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제 상단 검색창 터치 하면 검색 목록들이 목록들이 쭉 보이세요. 그 중에서 지우고 싶은 거에 가서 X.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색한 이름들의 우측의 X 터치. X 하나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을지로 일가 터치 지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웠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지워야 되지.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근데 너무 많잖아요. 한꺼번에 지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세 번째가 우리 상단 검색창 터치해서 편집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편집. 편집을 누르면 어디를 지울지를 나와요. 편집 터치하시고 전체 선택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 다 선택됐고요. 이 중에서 삭제 터치. 삭제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10개, 4개면 4개다. 이렇게 삭제 터치.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택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나오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에 가셔서 터치. 확인 터치. 그러면 검색 결과가 다 없어져요. 우리 보통 제가 이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을 하면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지우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예를 들어서 경복궁역 터치해서 찾았고요. 그 다음 출발. 두 번째는 사당역 출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 보고 나서 지우실 때는 일단 X 한번 누르시고요. 상단 검색창 터치. 하나씩 눌러서 X 눌러서 터치하셔도 되고 편집을 누르셔서 전체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삭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실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로 가기 해서 초기 화면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 초기 화면에서요.
초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좌측 상단 가로선 3개, 좌측 상단 가로선 3줄. 우리 제가 3선 메뉴라고 불렀던 거예요. 3선 메뉴. 3선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3선 메뉴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지하철표가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보려면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네이버 지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가 따로 이렇게 나와요. 지하철 노선도 눌렀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하철 노선도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출발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출발지. 출발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선택할 거냐면 여의도 선택할 거예요. 여의도 터치, 그 다음에 출발 터치. 두 번째 출발이라고 나왔어요. 출발. 이번에는 두 번째는 도착지 지정하셔야 되겠죠. 도착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도착지는 나는 동대문 갈 거예요. 동대문 터치. 도착지는 동대문 터치. 그 다음에 도착 터치. 그러면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가서 4호선 갈아타서 동대문역에 하차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내가 보라색으로 나온 건 현재 지금 보라색 라인의 지하철 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라인 이렇게 따로 보이세요. 그리고 요거를 터치 한번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이렇게 하시면은 글자를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손가락 2개를 지도에다 두시고요. 지하철표에 두시고 바깥쪽으로 벌리면 글자가 커지고요. 안쪽으로 오므리면 글자가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여의도가 이거 5호선인가요? 요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4호선 우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와서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세 번째가 색상으로 지하철 경로 표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하철 아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누르시면 초기화 되시는 거예요. 초기화 되시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어디든지 보실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수도권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누르면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 대전도 다 나와요. 부산 누르면 부산 지하철, 대구 누르면 대구 지하철, 광주 누르면 광주 지하철, 대전 누르면 대전. 수도권은 서울, 인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수인선,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싹싹 다 나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끌고 다니면 되니까 내가 지하철도 타야 되는데 지하철 앱을 다시 깔아야 되나요? 하는데 다시 따로 안 까셔도 돼요. 다리 안 깔아도 되고 지금처럼 네이버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그 다음에 교통 앱에 대한 거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라 할게요. 내비게이션.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카오 맵. 그 다음 구글 지도. T맵.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카카오 지도를 써요. 그러면 똑같이 출발지
도착지 지정해서 쓸 수 있고요. T맵 써요. 그럼 T맵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도. 이제 요거 지도라고 할게요. 지도, 지하철은 각 앱들의 지도에 있는 지하철 앱을 사용해도 됨. 지하철,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네이버 지도 예시가 네이버 지도의 지하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맵에서 뭐 지하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지하철 앱을 내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 종결자라는 지하철 앱을 설치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아예 지하철 앱을 설치를 해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버스 노선 버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버스, 서울버스, 뭐 인천버스 요런 앱을 설치를 하시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버스 오는 시간을 확인 가능함. 버스 오는 시간 가능해요. 물론 네이버 지도에서도 다 가능해요. 근데 내가 카카오버스를 따로 쓴다. 아니면 서울버스를 따로 쓴다. 서울 마을버스를 따로 쓴다 하시면 그런 앱들을 설치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하철 종결자를 꼭 깔아서 쓰는 거가 아니고 각각 앱들에 있는 걸 쓰셔도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세요. 네이버 지도 하면은 우리 아까 버스 오는 시간 확인했잖아요. 대신에 다시 그냥 카카오버스를 설치를 해서 카카오버스에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표 같은 거 뭐 지하철 가서 탈 때 뭐 10분 뒤에 옵니다. 5분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 맞춰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앱들을 활용을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속버스 앱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시외버스 앱도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네이버 지도에서 다 가능한가요? 검색은 가능한데 내가 예매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고속버스는 앱 설치 후에 예매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설치 후에 예매가 일부 지역 가능해요. 일부 지역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앱을 깔아서 내가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구를 간다, 부산을 간다, 목포를 간다,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위치를 선택을 하잖아요. 뭐 남부터미널에서 어디 간다 하면은 거기 앱에 들어가셔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시외버스 앱은 설치 후에 예매가 일부 지역 가능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예매 시간은 확인 가능해요. 예매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예매는 안 되지만 뭐 10시 10분에 하나, 10시 20분에 하나, 10시 30분에 하나 이런 건 다 가능하세요. 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표를 예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속버스 앱은 언제나 예매가 보통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시외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에 관련된 앱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 오늘 하신 거가 뭐냐면 네이버 지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통 앱의 종류. 세 번째는 지하철을 내가 타고 싶은데 지하철을 따로 앱을 설치를 하는 거가 아니고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에서 있는 지하철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하철 앱을 따로 내가
설치를 해서 쓰겠다 그럴 땐 지하철 종결자라는 걸 쓰시면 돼요. 지하철 종결자 앱을 쓰시면 필요한 거를 내가 찾아서 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버스나 서울버스, 뭐 인천버스 이런 걸 또 별도로 설치를 하시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에 관련된 앱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요 지금 교통 관련된 건 바로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제가 강의 내용은 보내드렸고요. 우리 유튜브로 나오는 거는 강좌 끝나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세로 모드로 나온 건 한 2, 3일 있다 올라가니까 세로 모드를 제가 그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봤더니만 세로 모드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 참 조회가 조금 줄더라고요. 작더라고요. 세로 모드가 훨씬 더 잘 보이세요. 세로 모드 영상 올라가면 세로 모드 많이 조회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다가 출석입니다. 한번 입력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